내가 앞에가 좀 잘렸는데 이 부분 영상 내가 다른 걸로 올려놓을게요. 알았죠? 내가 해당 부분 영상 다른 걸로 올려놓을 테니까 진짜 조금 한 3분 잘렸거든요. 한 3분 3분 잘려가지고 미안해 얘들아. 자, 이런 젠장 맨날 이래요. 띠딘. 자, 또 미정계수 결정 두 마리가 더 있죠. 이번엔 루트가 들어가 있는 녀석의 미정계수 결정입니다. 13번. 자, 상수 A 값 구하래. 리미트. 자, 이번엔 x가 무한대로 가네. 자,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저 상황만 딱 그대로 보고 A가 양수인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A가 만약에 음수가 들어가면 일단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조건 양의 무한대로 가는 게 지금 보일 거야. 계속 커지겠지, 그치? 계속 큰 수 집어넣으면. 근데 A가 만약에 음수면 마이너스 AX가 그럼 얘도 또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거 아니야, 그치? 이해돼? A가 음수면. 그럼 결국 두 개를 더하는 꼴이잖아.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양의 무한대로 간다고 했으니. 그럼 이게 수렴하겠냐고. 안 할 거라는 거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면 계속 커지겠지 뭐. 무조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니까 수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알았죠? 즉 A는 무조건 양수여야 합니다. 이걸 찾아놓지 않으면 A 제곱이 4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플러스 2로 해야 될지 마이너스 2로 해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을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일단 요 녀석을 분자를 유리화를 할 거예요. 분모를 1이라고 놓고 분모 분자에 얘를 곱할 거죠. 루트 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ax를 분모와 분자에 각각 곱해 줄 겁니다. 그럼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해주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가 이렇게 나오고요. 분자는 합차 공식으로 정리를 하면 자, 니들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합차 공식으로 정리한 거예요. 얘랑 분자끼리 곱해서 동유한끼리 묶어서 정리를 한 건데, 자, 정리를 하고 나니까 무한대로 가니까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거든. 질문. 우리 이거 몇 차식으로 보기로 했죠? 1차식으로 보기로 했죠. 여기서 지금 1차항이 여기랑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에서 분모가 1차식이야. 수렴안에 분자도 몇 차식이어야 돼? 1차식이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려면 얘가 얼마여야 됩니까? 0이어야 합니다. 되셨나요? 따라서 A의 제곱은 1이고요. 그럼 A의 값은 뿔마 1 중에 플러스 1이어야 한다는 거죠. 플러스 1로 맞춰서 써놓으면 극한값은 지가 알아서 2가 나올 겁니다.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만 잘 맞추시면 나머지도 알아서 다들 착착착착 이쁘게 맞아 떨어질 거예요. 되셨나요? 2번 두 번째 것도 해볼까요? 13번에 리미트 루트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의 루트 x제곱 마이너스 ax. 여기서는 참고로 a가 양수든 음수든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양수든 음수든 얘 때문에 무한대로 가고 얘 때문에 무한대로 가고 그걸 빼는 거니까요. 이미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될 거고 그 값이 4가 돼야 된답니다. 자, 역시나 분모와 분자에 분모를 1이라고 생각하고 분모 분자에 루트 플러스 루트를 곱해주는 거죠. 분자를 유리화를 하는 겁니다. 그럼 분모 분자에 이제 요 녀석을 곱해 보시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요로로로롱
분모는 그럼 1에다가 곱한 거니까 분모 그대로 써질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분자를 이제 얘에서 얘를 곱해가지고 정리를 해보시면 2ax 이렇게 남을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럼 분모 몇 차인지 봐야겠죠. 이거 몇 차식이에요? 1차로 보는 거죠, 그쵸? 여기서 1차항은 얘랑 얘가 있습니다. 즉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 계수가 1 더하기 1이겠지. 루트 1 더하기 루트 1이니까 1 더하기 1이죠. 그렇죠? 분자의 최고차항 계수는 2a니까 극한값이 a가 되는데 그 극한값이 4가 돼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a가 4입니다 라는 거예요. 되셨죠?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거 몇 번 해보면 진짜 금방 익숙해져서. 따따따따따. 대신 우리 어제 배웠던 거 합성함수 극한 아니면 극한값을 배우는 순서 막 그래프를 그리는 거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뭐 이런 거 그 극한의 기본 성질 뭐 대소관계 뭐 가우스 함수 극한 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4번. 이건 안 할 순 없으니까 하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무한대로 갈 때. 또또또또 첫 번째 리미트는 무한대로 가는 리미트가 주어져 있어. 즉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요. 두 번째 리미트는 어떤 1로 가는 리미트가 주어져 있어. 즉 0분의 0꼴이겠네 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봐봐. 극한값이 1이야. 질문. 그럼 fx 몇 차식? 2차식. 2차항 계수 얼마여야 돼? 2여야 돼. 그치? 이 조건을 보면 이 전체 조건을 보면 아 fx는 이렇게 출발하겠구나. 2x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겨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요 녀석 분모가 두 번째 극한의 분모를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되거든? 그럼 봐봐. x가 1로 가면 얘 어디로 가? 0으로 가잖아. 그치? 그쵸? 왜 x-1 때문에. 윤서야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이해돼? 이해돼? 진짜 돼? 진짜 돼? 자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x가 1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그치? 이해돼? 아, 이해가 돼. 0으로 가야 돼. 0으로. 자, 그걸 외우려고, 그렇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분모가 0을 향해서 가고 있어. 이게 0이 아니라 0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야. 근데 전체 값이 예를 들어 3을 향해 가려면 봐봐. 얘가 1을 향해 간다고 해봐. 그럼 이 전체 값 어디를 향해 가겠어? 그치? 여기가 5여도 15여도 여기가 무한대여도 무한대로 갈 거야. 이해돼? 그럼 어떻게 이게 3으로 수렴하겠니? 3으로 수렴할 수 있는 게 0분의 0꼴 이어서 약분한 다음에 그 다음 뭐 숫자 딱 대입해서 극한값 3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게 아까 전에 오늘 수업 초반에 한 그 미정계수 결정해서 그 분모가 0으로 갈 때 그 얘기야.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해야지 오른쪽에 숫자가 있고 분모가 0이면 분자가 무조건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구조가 복잡한 문제들은 당연히 못 쓰게 된다는 거야. 알았지? 암기 과목이 아니니까 수투는 이런 것들이 뭔가 막 증명이나 이런 건 없어서 뭔가를 막 많이 외우고 그런다기보다 납득하고 이해를 하고 자연스럽게 이게 숫자의 움직임, 변화하는 상태들을 조금 머릿속으로 좀 떠올려 보는 그런 연습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파트인 거야.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자만 써보면 이 녀석도 일단 당근 빠따 0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 fx는 2차 함수잖아. 잘 들어야 돼. fx는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는 연속이니까 극한값은 그냥 대입하시면 된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f1은 그냥 미친놈 f1은 그냥 0입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 말은 fx 안에는 반드시 x-1이 한 마리가 들어있다는 거야.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2니까 여기는 2x 쓰고 뒤에 건 난 아직 모르겠네요. 젠장을 이렇게 써놓는 거야. 그러면 요 전체 식이 x-1의
2x 플러스 k로 바뀐 후에 그럼 이게 0분의 0꼴의 극한이 됐으니까 0분의 0꼴 극한 어떻게 구할 거야? 약분하고 대입할 거야. 그치? 약분 뾰로롱 뾰로롱 하고 대입하면 나오는 극한값이 3분의 2 플러스 k가 돼야 되고 그게 2여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k는 4가 나와야 하고 k가 4라는 건 fx를 다 찾았으니 뭐 그 다음 뭐 f2를 구하라든 f0을 구하라든 뭐든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우 재채기. 자, 뭐 이제 1단원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웠어요. 미정계수 결정까지 하면 극한의 대소관계 이런 것도 배웠고, 그래서 그냥 그거와 관련된 문제들 몇 개 더 있어서 대소관계 뭐 부정형 극한각 계산 뭐 활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풀고 1단원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게 저 뒤에 있는 그 기니디 선택형 문제들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1단원, 2단원에 전반적으로 수투가 뭔가 증명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 그래서 이거를 그 개념에 대한 그 이해를 물어보기 위하여 이런 발레 기니디 선택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진짜 무지막지하게 나와요. 나중에 조만간 우리 내신 대비할 때 내가 그래서 1단원, 2단원은 그런 거 있잖아. 우리 그 다음 중 올 참거짓을 판단하시고 내가 이게 50개짜리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다음 중 옳은 것의 개수는 해서 막 보기 12개 있어요. 자, 이런 것들 그런 거 연습 좀 해봐야죠. 자, 15번, 16번, 17번 호로록 풀어보겠습니다. 15번. 뭐 어제 했던 그 대소관계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런 걸 양옆에 있는 극한값으로 가운데 껴있는 극한값을 구하는 걸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이게 공식적인 수학하는 할아버지들도 다 그렇게 불러요. 영어로 그냥 샌드위치 시어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샌드위치 정리, 양쪽 껴져 있는 녀석의 극한값을 구합니다. 라고 해서 띠릭 띠릭 띡띡띡 띡띡. 자,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시킬 때 얘 구하래. 리미트 얘 극한값 구하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세 개를 전부 다 x제곱 플러스 1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왜? x제곱 플러스 1은 음수가 아닐 거니까, 무조건 양수일 거니까. 그렇죠? 부등호 방향 절대 안 바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을 각각 x를 무한대로 보내보자 이거야. x를 무한대로 보내면 그 최고차항 계수분의 최고차항 계수로 극한을 구해야 되니까 극한값이 2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그럼 가운데 껴져 있는 것도 얼마겠어? 2가 된다는 거지. 어제도 말했지만 등호가 없어도 리미트가 씌우는 순간 극한값은 같아질 수 있어요. 알았죠? 그냥 항상 그래프가 서로 만나지 않아도 향하는 값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극한값이라는 건 어디로 향하고 있니를 물어보는 거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함수값에 등호가 없어도 얼마든지 극한값은 같아질 수 있어서 2가 답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는 문제입니다. 뭐 초등학교 3학년도 풀겠죠. 자, 16번. 뭐죠 이건?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fx 그래프는 내가 따로 그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g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랍니다. 그때 gx 찾아서 g5 값 구하세요. 이런 문제. 자, 그래프 보면서 그래프 fx 그래프 봐봐. fx 그래프 1의 좌극한 얼마야? 1의 좌극한 2분의 1이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얘 0으로 가면 안 돼. 알았지? 지금 얘 0으로 가면 큰일 난다. 0분의 상수 무한대로 가니까. 그 말은
아, 그 말은 1-1일 때 gx는 그럼 얘가 6으로 가야 되겠구나. 6분의 2분의 1이 12분의 1이니까. 그래서 6분의 2분의 1 계산해야 12분의 1이 나와요. 근데 gx는 2차 함수야, 그치? 우리 2차 함수 끊어진 데 있나? 없지. 끊어진 데 없으니까 어떤 지점을 관찰하든 좌극한 우극한이 똑같을 거야. 그 말은 이거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디 지운지 보여요? 이렇게 써 있었는데 어차피 2차 함수니까 어디를 관찰하든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야.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려면 막 함수가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는 건데 2차 함수 다 이어져 있는데 어디가 좌극한 우극한이 다를 수 있겠어.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때의 극한값은 얘는 그냥 G1이 그럼 6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마찬가지로 또 볼까요? 그래프 볼까요? 그래프 2의 우극한 얼마야? 2의 우극한 2의 우극한 얼마야? fx의 2의 우극한. 자, 2분의 1인데 그럼 얘 어디로 간다는 거야? 2fx 빼기 1은 x가 2 우극한이면 얘는 0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 말은 이번엔 얘도 그럼 0으로 가야 되겠네, 일단. 그치? 그 말은 G2가 1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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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가 1이 돼야 된다는 얘기구나. 그럼 GX 다 찾지 않았니? GX 다 찾았죠? 함수값 2개 아는데 플러스 AX 플러스 이렇게 놓고 풀면 될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만 놓고 푸시면 알아서 A값, B값이 딱딱 나오게 될 겁니다.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랑 땅땅땅 17번. 자, 극한 활용. 조금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 애들한테 이거 풀어가면 잘 못 풀더라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한 마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원점이 아닌 점 어딘가 p가 있답니다. 이렇게 p가 있고요. 그 다음에 y축 위에 어떤 점 q가 중심인데 여기가 중심이고 x축에 접하고 p도 지나는 원이 이렇게 있대. 그때 p가 이 함수의 그래프를 따라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진대요. 그럼 반지름이 계속 변하겠지. 그럼 질문 반지름은 몇에 가까워질 거니를 물어보는 거야. 0에 가까워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아요, 절대. 자, 그럼 이런 거야. 요 점의 x좌표를 내가 a, a제곱이라고 놓으면, 그리고 그냥 편의상 반지름을 r이라고 해볼게요. 알았지? 문제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 구하라고 하는 식이. 구하고자 하는 값이 리미트 얘가 한없이 0으로 가잖아. 그러려면 이 a라는 값이 몇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a라는 값이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그치? a라고 쓰면 안 되겠다. 여기 t라고 쓰자. 왜냐면 문제에 점 q는 0,a에 가까워진다라고 써 있어서 뭔가 혼동이 생길 것 같아, 문자에. 그러면은 반지름이 a라는 거야. 왜냐면 q가 0,a에 가까워진다고 했으니까 반지름이 a가 된다는 거고. 아니네, 그냥 r이라고 써야 돼. 미안해, 진짜 미안해. 자, 이렇게. 자, 봐봐. t가 어디를 향해 가는 거야? 0을 향해 가는 거야. 그치? 그때 반지름은 어떤 값에 가까워지니를 물어보는 거야. 이해됐어요? t가 0을 향해 갈 때 반지름은 어떤 값에 가까워지니를 물어보는 거야. 그치? q의 y좌표가 곧 반지름 아니야. 됐어요? 그럼 뭐만 하면 돼? 이 반지름을 t에 대한 식으로 만들면 돼. 됐어요? 반지름을 t에 대한 식으로 만들면 돼. 야,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 별로 없어.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얼마야? r인 거야. 근데 이 길이를 r로 놨으니 q의 좌표가 0,r인 거거든. 즉 0,r에서 t, 제곱까지 거리가 r입니다. 이렇게씩 세우는 거라고.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 x좌표끼리 빼서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빼서 제곱
제곱을 시켜서 루트를 씌우면 r이니까 오른쪽이 r 제곱이어야 된다는 거. 얘를 정리를 하면 t제곱 더하기 r제곱 마이너스 2r t제곱 더하기 t 4제곱은 r제곱이니까 너랑 너랑 안녕 이렇게 없어지고요. 이 녀석을 r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2t제곱 분의 t제곱 플러스 4t 이렇게 4제곱, 왜 4t 4제곱이 아니라 t 4제곱 이렇게 남아서 이 부분이 t제곱을 약분을 하면 2분의 1 플러스 t제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반지름 자리에 2분의 1 플러스 t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t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 값은 그럼 2분의 1에 가까워집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0분의 0꼴 이런 거 아니니까 대입하면 그냥 극한값 나올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는 만만의 천만의 말씀입니다. 짜잔. 자, 여기까지 1단원은 일단 끝이지만 그 다음 페이지에 지금 함수 극한 진입 판단, 즉 참거짓을 판단하는 그 얘가 몇 개? 10개가 적혀 있어요. 10개가. 알았지? 10개가. 이 단어는 있잖아. 발례가 사실 거짓인 명제에 대한 발례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발례를 조금 잘 기억해 놔야 돼. 이런 상황은 이런 발례가 있어서 거짓입니다를 기억을 해놓는 게 아마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거야. 막 식을 막 영어 단어처럼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보여줄 거야. 이런 상황이 되면 거짓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것들을 보여줄 거고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극한의 진입 판정. 진실 혹은 거짓. 서프라이즈. 오늘 아침에 저 안경점 직원들 서프라이즈 보던데. 극한 true or false. 이제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10개가 써져 있는데 이걸 하나씩 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리미트 뭐 x가 a로 가나 있잖아.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a로 가나 무한대로 가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알았죠? 얘가 무한대로 가고요. 리미트 gx도 무한대로 간대요. 그러면 리미트 g분의 f도 무한대로 가니? 근데 이건 무수히 많은 발례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만 생각해봐도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간다고 해서 극한값이 맨날 1입니다. 이럴 수 없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사실상 무수히 많은 발례가 있습니다. 따로 발례를 써보지 않아도 거짓이에요. 0으로 가게 만들 수도 있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발산할 수도 있고요. 상수로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극한값 구하는 방식들을 그걸 좀 기억을 해보면 무한대분의 이게 참이면 젠장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값이라는 유형은 없지. 맨날 1일 텐데. 그치? 그럼 안 되겠죠. 그쵸? 기억 1번은 거짓입니다. 이런 건 뭐 발례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자, 이건 그냥 이 정도로 봐봐. 내가 어제 어떤 극한값이 무한대로 간다라는 성질을 이용을 하려면 역수를 취한 그 함수는 0으로 수렴합니다 를 이용한 문제가 있었잖아. 그치? 문제가 리미트 fx는 어떤 상수를 향해서 가고요. b로 간대요. 리미트 gx는 무한대를 향해 간답니다. 이렇게 되면 리미트 g분의 f는 어디로 가니를 물어보는 건데 요 조건이 리미트 g분의 1이 0으로 갑니다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곱하면 이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왜 곱해도 돼? 수렴하니까 곱해도 돼. 그치? 수렴하니까. 극한의 기본 성질을 써서 증명을 하는데 수렴하니까
수렴하니까, 그치? 수렴하니까 그럼 극한값 역시 수렴하는 극한값끼리 곱할 거고, 이거 B라고 쓴 애들 있다. B 곱하기 0은 0입니다. 언제나. 그쵸? 그러니까 쟤는 0으로 수렴합니다. 참이에요. 됐나요? 자, 3번 같은 거 은근히 실수를 많이 합니다. 두 녀석의 극한이 각각 존재하면 더한 것도 존재합니다지, 두 개를 더한 녀석의 극한이 존재한다고 해서 두 녀석의 극한이 각각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순 없습니다. 거기에 아주 반례가 밑에 이쁜 녀석이 하나 써져 있고, 이런 함수가 구간에 따라 나눠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의 반례가 아주 좋은 반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은 그러니까 fx가 또 다른 거 써보면 뭐라는 거야? 이렇게 gx도 1, 2, 2. 자, 한번 대충 이렇게 써볼게. 자, 그럼 봐봐. fx 더하기 gx에 이렇게 써. 내가 그냥 이렇게만 쓰거든 많이. 1의 우극한. 자, 얘 1의 우극한 얼마야? 1의 우극한 얼마야? fx만 봐봐. 1의 우극한은 1보다 큰 쪽에서 1을 타고 오기 때문에 요 범위에 있는 녀석들이, 알았지? 그러니까 요 범위가 직선이 이렇게 생긴 거고 여기서 타고 이렇게 오는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1 대입한 값이야. 얘네 얼마야? 2야. gx의 1의 우극한 얼마야? 0 아니야? 0 아니야? 0 아니야? 어이, 잘못 썼다. 그럼 봐봐. 두 개 더한 녀석 그 우극한 얼마야? 2야, 그치? 1의 좌극한. fx의 1의 좌극한 얼마야? 0. gx의 1의 좌극한 얼마야? 지금 왜, 윤서 알겠어? 왜 이렇게 극한 찾는지 알겠어? 지금 극한값 어떻게 찾는지 알겠어? 알겠어, 진짜? 되게 아리송한 표정을 짓고 있어서 그래? 아니야? 알겠어? 얼마야? 2야. 더하면 얼마야? 2다? 근데 봐봐. fx 1에서 극한 존재해? 안 존재해. 우극한 좌극한이 다르잖아.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우극한, 더한 녀석은 우극한 좌극한이 똑같잖아. 합이, 그치? 그러니까 더한 건 존재하지만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말도 안 돼. 이게 다 거짓이야. 뭐가? fx와 gx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의 리미트 씌운 값이 존재한대. 그때 리미트 f와 리미트 g가 각각 둘 다 모두 수렴. 얘도 수렴이라는 글씨로 바꾸자. 수렴. 모두 수렴. 무조건 다 거짓이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든 뭐든 다 거짓입니다. 합쳐져 있는 게 수렴한다고 해서 그걸 따로따로 각각이 모두 다 수렴한다라는 건 또 다른 전제 조건이 더 있기 전까진 딱 이렇게만 써 있을 때는 아무것도 참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5번 같은 건 참이죠. 5번은 왜 참이냐? 5번은 왜 참이겠어? 5번은 리미트 f가 수렴하고요. 리미트 f 더하기 g도 수렴한대요. 그쵸? 그 말은 얘를 그냥 통째로 하나로 봐봐. 그럼 얘 빼기 얘도 수렴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얘 빼기 얘 하면 g 나올 거고. 수렴합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5번은 그래서 참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6번 또 볼까요? 자, 우리 어제 했던 거, 극한의 수렴의 성질 중에 나눗셈 있잖아. 나눗셈일 때 뭐 조심해야 됐어?
분모에 들어가는 녀석 극한값 0이 되면 안 되지. 자, 6번 봐봐. 이거 진짜 많이 실수하거든. 리미트 f 얘 존재한대. 그 다음 리미트 f 곱하기 g도 존재한대. 그때 리미트 g 존재하니 물어보는데 그럼 둘 다 수렴하니까 얘에서 얘를 나누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근데 나누는 녀석들은 거의 다 거짓이야. 왜? 얘 극한값이 0이 돼버리면 못 나눈다는 거야. 근데 0이 안 된다라고, 얘가 만약에 이 값이 0이 아니다 이면 참이야. 얘는 나눌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얘가 0이 될지 아닐지 모르기 때문에 거짓입니다 라는 거예요. 알았죠? 이건 발례를 들어서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좀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 중에 나눴을 때 극한값이 0이 되면, 분모에 들어가는 극한값이 0이 되면 안 되니까 0이 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 참, 없으면 거짓입니다 라고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봐봐, 7번이 딱 그거네. fx 존재하고 fx 곱하기 gx가 존재하고, 그리고 fx의 극한값이 0이 아니라고 써있잖아. 그치? 그니까 두 개 곱한 거에서 f를 나누면 된다는 거지. 나눌 수 있다는 거고, 나누면 gx의 극한도 존재합니다라고 여기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7번에선 그럴 수 있다는 거고요. 8번은 그럼 안 되죠. 왜 안 되는지 보여? 곱하기가 아니라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게 리미트 f와 리미트 g분의 f야. 근데 이걸 가지고 이걸 얻어내기 위해선 얘랑 얘를 나눗셈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럼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무슨 전제 조건이 필요해? 얘가 0이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 그치? 근데 써있어? 이런 전제 조건? 안 써있어. 거짓이야. 이렇게 보시면 돼. 알았지? 분모에 들어가는 녀석들은, 나눗셈을 해야 되는 녀석 중에 분모에 들어가는 녀석은 언제나 0이 아니다라는 보장이 있을 때만 영자가 참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씨랑 배고파. 9번. 아이고, 방금 한 게 9번이네. 그렇죠? 8번은 참이죠. 8번은 왜 참이야? 주어진 두 녀석을 곱하면 돼. 그치? 곱하는 건 극한값이 0이든 아니어든 곱할 수 있어. 수렴만 하면, 극한값만 존재하면 곱하기는 그냥 아무 때나 되니까. 그래서 8번은 참이야. 9번은 아까 나눠야 되니까 거짓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10번. 이거 되게 맞는 말 같아. 진짜 이거 실제로 정말 많이 실수하는 명제 중에 하나야. fx 빼기 gx의 극한값이 0이래. 그럼 fx랑 gx랑 둘이 다 극한값이 똑같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니야. 둘 다 발산할 수도 있어. 알았지? 이게 거기 나와 있는 발례 말고도 둘 다 발산할 수도 있어. 빼면 0인 거야. 둘 다 발산하면 둘이 극한값이 같은 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극한값이 같다라는 건 값이 존재해야 돼. 알았지? 둘 다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걸 가지고 얘들아 극한값이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아. 알았지? 명심해야 돼. 둘 다 발산한다. 둘 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둘은 극한값이 같아요가 아니라고. 극한값에 같다 안 같다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극한값이 없는 상황은 같지 않아. 그래서 이런 거는 뭐 틀렸고요. 밑에 있는 발례 같은 것들을 좀 잘 기억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두 개가 더 써 있네요. 젠장을. 자, 11번은 내가 어제 이런 걸 얘기를 해줬죠. 함수의 대소관계인 등호가 없어도 극한값이 똑같아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잖아. 함수가 더 위에 있어도 향하는 값은 같을 수 있기 때문에 11번은 등호까지만 딱 써 있으면 참인데. 그리고 등호가 있어도 이 명제는 거짓인 게, 아니 gx가 fx보다 위에 있어. 근데 fx, gx 극한값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gx가 발산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gx의 극한값이 fx의 극한보다 크다 작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지. 발산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발산하면. 12번. 역시나 12번도 마치 샌드위치 정리가 그럴싸하게 써져 있는 것 같지만 양쪽 끝에 양쪽 두 녀석이 뺐을 때 0이다가 양쪽 둘이 극한값이 똑같다를 의미하지 않아요. 알았죠? 둘 다 발산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냥 빼서 0일 수도 있는 거야. 둘 다 발산하는데 빼면 0인 거지. 오케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둘 다 발산하면 gx의 가운데 껴져 있는 값도 당연히 발산할 거 아니야. 그치?
즉 fx와 gx가 모두 다 발산하는 경우에는 이런 녀석이 참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심화 문제들은 밑에 있는 문제들은 집에 가서 답은 내가 답 좀 이따 그 다음번에 불러줄게요. 이거를 답이 없어. 지금 여기 프린트에 답이 없는데 이게 위에 써져 있는 그 빈칸에 있는 명제들만 가지고 다 풀 수 있는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어 사실. 사실상 그래서 문제까지 또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다 써져 있는 것들만 있기 때문에 6문제 있는데 위에 안 써져 있던 건 그냥 극한의 기본 성질 가지고 참인 것들이 막 써져 있기 때문에 위에 안 써져 있는 것도 존재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1단원을 마무리를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2단원을 또 시작을 해 보셔야겠죠. 쉬자. 빠밤.